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살던 마을을 방문하게 된 해국.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유 선생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네? 그리고 그들에게 느껴지는 경계심과 불편한 눈빛들. 어떻게 알고 왔을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재회하게 된 아버지. 뭡니까 이게? 장장 20년 만에 찾아낸 아버지는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더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장님도 한 잔 받으시죠. 그래. 아버지의 모습을 유일하게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장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되겠네. 아들 해국이 불편한지 계속해서 밀어내려고만 하는데 서울 사람 깝깝해서 여기 하루도 못 살아. 해국이 이곳에 정착하기라도 할까 불안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시작으로 사망자 처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과 사망자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그건 낮에 이장님이 전화로 확인 받으셨다는데요. 시체를 검사하는 의사까지 우리 유 선생 자제분은 언제 서울로 돌아가시나? 모두 이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마을이 어딘가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해국. 사인이 뭡니까? 갑자기 심하게 아팠으면 병명이 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나? 지금 수사반장 찍나? 왜? 배라도 가를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가는 기가. 그럼에도 이장의 말을 듣고 괜한 우려겠거니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며 해국의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을에 머물 방을 구하다 마주한 젊은 처자 영지. 이 방 쓰실 분? 예. 쉽게 잠에 들지 못한 해국은 영지의 방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곧이어 이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방에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며 재산 관계를 확인하던 해국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면적의 땅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잡혀 있었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단 한 사람, 이장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마련된 저녁 식사. 예. 그 뒷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으로 차리 이별상. 마치 해국을 당장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이별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들. 안 그래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해국은 이런 노골적인 사람들의 행동에 의심만 더욱 커지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 근데요 이별 안 하는데요. 저 서울 안 갑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도시 사람들은 불편해서 이런 데서 못 살아요. 고향 가서 살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살아라. 조용하고 좋다. 이장 천용덕의 허락이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 그래요. 맘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농사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노인 같지만 마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이장과 그를 신처럼 따르는 사람들. 아버지가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만 한 해국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름은 천용덕. 지인과의 통화 중에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인기척. 그 인기척을 추적하던 해국은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 창고. 알 수 없는 장부들로 가득한 창고를 둘러보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찝찝함만을 남긴 채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해국. 그 시각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의문의 남자. 비밀이 가득해 보이는 이 남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찾아왔지만 해국을 마주하게 되고 여기서 뭐 하는겨? 어디 안 갔어? 해국은 당황하는 그를 보며 오늘도 슈퍼 시자는 기제. 내일 모레까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낮에 있었던 이장과의 만남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내 눈물 건데 그거 치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봐.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 급히 창고로 달려가 수색을 시작하는 해국. 그리고 발견된 비밀 통로. 누가? 언제? 대체 왜? 용도를 알 수 없는 통로를 발견하고 통로를 따라가던 애국은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는데 벽을 넘어 들려오는 이장의 목소리. 이메일 아이디가 RYUH. 일마 이거 현직 검사 맥설도 잡아졌겠네. 알 수 없는 용도의 통로로 인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국. 또한 구석에 놓여진 테이프를 발견하고 우연히 발견된 테이프를 통해 이 마을의 비밀까지 밝혀지게 되는데 각자 혐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사람들의 목소리. 이름은 하성규. 나이는 35세. 저의 직업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성규와 살 수 있을 것 같냐? 살인을 저지른 성만. 그리고 과연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유목경 선생. 그들을 교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장 천용덕과 아버지 유목형.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이로써 밝혀진 마을의 비밀. 아버지가 살던 마을이자 어딘가 이상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이장과 아버지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왕국, 범죄자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며 하나씩 맞춰지는 과거의 기억들. 도시 사람들은 불편해서 이런 데서 못 살아요. 해국이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꺼려했던 모습들과 그건 낮에 이장님이 전화로 확인 받으셨다. 이장을 신처럼 따르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근데 뭐하네? 지금 수사반장 찍나? 아버지의 죽음에 이들이 엮여 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해국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찾기 위해 움직이려 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해국과 끝까지 마을의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 과연 해국은 자신을 해치려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얻어낼 수 있을지. 영화 이끼였습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주변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지만 널리 퍼져 있는 존재. 이러한 이끼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사회에 퍼져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질타하는 영화 이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들만의 마을을 세웠던 천용덕과 유목형. 결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은 이들. 그러나 이롭게 사용되기도 하는 이끼와는 달리 영화 속 사람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드러내려 노력해도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끼처럼 영화 속 결말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쌓인 비밀을 밝혀내며 결국 그들을 벌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그들도 모르는 새에 또다시 들러붙은 이끼를 발견하게 되는 해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들은 수많은 이끼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해국과 관객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결말. 분명 사회를 좀먹는 이끼들을 드러냈지만 그 자리에 들어앉는 건 또 다른 이끼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천용덕과 그런 그가 부러워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유목형.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에 숨어 누구보다 이끼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영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끼.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다면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이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업로드될 이끼의 두 번째 영상까지 시청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쪼였습니다.